오늘 오전 뉴저지 80번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동단 칼라우에어 화산이 분출해 약 3만 피트의 거대한 가스 기둥이 정상부 상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상원이 망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채택해 연방통신위원회의 폐기 결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렌트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80번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파라무스 이스트브룩 중학교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80번 도로 마운트 올리브 타운십 25번 출구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1명은 학생이고 다른 1명은 성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들은 이스트브룩 중학교 5학년들로 워털루 마을로 필드 트립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총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있었으며 나머지 2대의 버스는 즉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어 화산이 분출해 약 3만 피트의 거대한 가스 기둥이 정상부 상공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3일 규모 5.0의 지진 발생 이후 2주 동안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해온 하와이 킬라우에어 화산이 오늘 새벽 6시쯤 폭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화산 폭발과 함께 화산재가 주변 마을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폭발이 불과 몇 분밖에 진행되지 않아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 더미가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화구를 중심으로 반경 2에서 3km 안에서 콩알 크기만한 암석 파편이 떨어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와이주 재난당국은 분화구가 있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과 인근 레알리니 에스테이츠, 푸나 지역 등의 주민과 관광객이 대부분 대피해 있는 상태여서 이번 분출이 인명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간주한다는 행정명령 이후 우선적으로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오는 8월 9일부터 유학생 교환 방문, 직업훈련 등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 체류일로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오버스테이 유학생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약 74만 명 중 유학생 출신이 약 8만 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데다 이들이 불법 취업해 미국인 일자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중 2016 회계년도 기간에 체류 기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가 된 비이민 입국자는 11,69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로 입국했다 오버스테이가 된 한국인은 이보다 적은 5,111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3,043명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년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적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무비자 입국자가 5,8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2016 회계년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126만 6,839명 중 체류 기한을 넘긴 후에 출국한 1,368명과 체류 기한을 넘기고서도 회계년도 말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4,507명을 합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앞으로 수천 명의 미성년자가 군시설에 수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입국 아동 청소년을 군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법 입국 청소년 군시설 수용 방안을 알리는 이메일 통지문을 국방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앞으로 2주에 걸쳐 텍사스주와 아칸소주의 4개 군사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수용 장소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군시설에는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밀입국한 18살 이하 미성년자와 밀입국하다 적발돼 부모와 격리된 미성년자들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관리부서는 전국 14개 주에서 100여 곳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앞으로 수천 명의 미성년자가 이런 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토안보부는 정확한 예측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7일 불법으로 남서쪽 국경을 넘어오는 자를 기소할 것이며 특히 어린아이들을 밀입국시켜도 기소해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이 망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채택해 연방통신위원회의 폐기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연방통신위원회 결정을 지지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망 중립성 유지 규정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었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52, 반대 47표로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 측에 가담함으로써 법안 채택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숫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망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인터넷을 잘 알고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유권자들의 활기를 돋아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T&T와 캠캐스트, 버라이전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회사들이 특정 사이트나 앱을 더 선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해 망 중립성 원칙은 다음 달 1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랜드로드가 리스 갱신 때에 일방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의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렌트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 강화 법안은 아파트가 비었을 때 랜드로드가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렌트 안정법 규정을 폐기하고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나 개조에 들어간 비용을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렌트에 추가 반영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되지만 비용 산정은 주택국 주택커뮤니케이션과가 직접 하며 랜드로드는 수리비 지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렌트 유닛이 비었을 때 새 가입자가 적용되는 렌트가 법정 상한선을 넘게 되면 해당 유닛을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법안은 큰 폭의 렌트 인상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싼 렌트를 내던 세입자가 렌트 인상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렌트 안정 아파트에 비해 큰 폭의 인상률이 허용돼 온 렌트 통제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도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5년간 1년 리스 갱신에 적용한 인상률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렌트 안정 세입자를 쫓아낼 목적으로 주택의 안전 상태와 환경을 고의적으로 나쁘게 유지하는 악덕 랜드로드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재산세 인상 문제가 예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 수백 달러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팰리세이드 파크의 재산세는 3,511달러로 지난해보다 202달러 오르게 되며 학군 교육 예산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과 카운티 정부가 거두는 재산세 인상분 등이 더해지면 평균 30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행정 예산은 2,360만 3,386달러인데 이 중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되는 금액은 1,707만 3,227달러로 전년에 비해 5.08%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의 평균 재산세는 재산세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타운 정부 인건비 상승으로 올 회계년도에 약 52만 달러가 오르게 됩니다. 타운 정부의 인건비 비중은 주민 재산세로 충당되는 총 예산의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스 파크에서는 공직자 친인척 부당 채용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지출돼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운동가 제시 윌로스키 등은 타운 행정관에게 20만 달러가 넘는 보수가 지급되고 시장 친인척 10여 명이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십만 달러를 받아간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여성 합계 출산율이 각각 30년과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건강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385만 3,274명으로 미국 총인구 3억 2천만 명에 대비하면 1000분의 12 정도가 됩니다. 신생아 수 384만 명은 2016년 394만 명보다 2%가 줄어든 수치로 인구수가 훨씬 적었던 30년 전인 1987년 이후 최소의 신생아 출산입니다. 2007년에 430만 명의 신생아 기록을 세운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성의 합계 출산율도 1.76으로 40년 전인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당해년도 15세에서 44세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 총합으로 지난해에는 40세에서 44세 구간만 1000명당 11.6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고 다른 구간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가장 출산이 많은 구간은 30세에서 34세로 100.3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미국의 총 인구수는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제외하더라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이 뉴욕 뉴저지 진출 20주년을 맞이해 고객과 커뮤니티의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Let's Hope Together 고객 감사 대잔치를 실시합니다. 이벤트는 5월 한 달 동안 뉴욕 뉴저지에 위치한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하루에 한 번씩 지점을 방문할 때마다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 동부지역 총괄 본부는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해 기프트 카드를 선물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며 당첨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홉은 9월까지 매달 새로운 테마의 경품 응모 행사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감사 이벤트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동부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김규성 동부지역 총괄 수석 전무는 뱅크 오브 홉이 세계 금융의 허브인 뉴욕 지역에 처음 지점을 오픈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첫 지점에서 시작해 현재 10개의 지점이 건실하게 운영되기까지 성원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컨텐츠에 대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포맷 행사가 LA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들의 뛰어난 컨텐츠 품질로 북남미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드라마 콘텐츠 상영회 LA 스크리닝. 전 세계의 인기 콘텐츠를 선보이는 행사로 주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고리의 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5개의 방송사가 참여해 돈꽃, 로봇이 아니야 등 MBC 드라마를 비롯한 최신 드라마 10편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우리 드라마와 예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좋은 작품들을 미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 현지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는 해외 수출에서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리메이크 판권 판매와 포맷 판매 등도 늘면서 인기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남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Well, the dramas, the romance are normally we have a niche in Brazil that teenagers, young generations love it a lot. The television programming coming from Korea just over the last couple years has reached such a height of quality and great storytelling that it is undeniable any longer in the world's eyes that you have to look to Korea as one of the major places to find the next great content, no matter what format it's in. 예능 포맷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은 미국 폭스 방송에서 리메이크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스크리닝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반대 운동이 LA타운의 범 커뮤니티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와 히스패닉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오늘 노숙자 쉘터 부지로 지정된 한인타운 주차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허브 웨슨 시의장과 에릭 가세티 시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앞으로 한인사회와 함께 노숙자 쉘터 반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No conversation, no consultation, no give and take. Why was this community chosen and nothing has been said about the 14 other councilmatic districts? 라티노들도 여기를 그 홈레스 쉘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한인 커뮤니티하고 같이 합쳐갖고 우리 지금 시원 그다음에 시장한테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한 겁니다. 특히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허브 웨슨 시 의장이 최근에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반대 여론을 의식해 측근들을 모아 오는 18일 시청 앞에서 찬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론을 이용해 이번 사태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유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한인사회와 히스패닉 커뮤니티 연합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윌셔 벌먼 교차로에서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반대를 위한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96가와 브로드웨이 코너 시리뱅크 앞에서 김영근 뉴욕 시립대 리먼 칼리지 정치학 교수가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라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ATM을 사용하고 있던 김 교수를 뒤에서 가격했으며 지갑에서 현금을 빼 달아났으며 흑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재킷과 바지, 파란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티넷과 리지우드, 파라무스, 세를 리버 등에서 곰이 총 7차례 출몰했습니다. 파라무스에서는 시리아니 파크 인근에서, 지난 10일에는 라커웨이 타운십 화이트 메도우 레이크 인근 지역에서, 리지우드에서는 지난 11일 곰이 출몰해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동면에서 깬 일부 허기진 흑곰들이 타운으로 음식 냄새를 맡고 내려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에어비앤비 숙박용 주택의 주소와 방 개수 등은 물론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극심한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52,653개 주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 TLC가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 콜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TLC는 무면허 택시 영업 규제와 TLC 면허 유지의 중요성과 문의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현재 TLC는 라이센스 없이 영업하는 불법 콜택시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택시 영업으로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차량도 영구 압류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토요일도 역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